지난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무려 3년 만에 압송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엽기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연기력이 정말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거의 대종상, 청룡상 다 석권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세월호 문제를 얘기할 때 막 눈물을 그렁그렁하게 하고 정말 목소리도 떨리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기자가 좀 자신한테 불리한 거를 질문을 하니까 눈빛이 그냥 돌변을 하면서 무서운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면서 흉령 같은 분. 막 얘기를 하고요. 그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아픈 가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백윤 씨와 혜지 씨와는 연락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언제 말입니까? 정유라가 정말 이 아이돌 출신의 연기 좀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유섬나 씨는 정말 연기의 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좀 무서웠어요. 이야기하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도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죠.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의 다른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무자비한 공권력이었기 때문에 이 공권력 하에서는 그래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뉘앙스예요. 뭔가 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헷갈렸습니다, 사실. 그 맥락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문제가 됐을 때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수원. 김기춘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자기들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 떠먹겼다.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뭐냐. 솔직히 그때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모든 수사를 갖다 유병헌 쪽으로 돌려놔라. 초점을 갖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그 수사의 초점을 걸로 올려놓은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때 막 유병헌 잡기 막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때 막 거의 생중계를 하다시피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 그런 정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국정원가 지난 3년 동안 왜 12차례 회의를 했지? 이런 등등에 대한 해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측면은 일부 노출시킨 일종의 3년 동안 준비된 연기를 했다. 자, 유섬나 씨는 그동안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송환을 거부해왔지만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과연 정부가 유섬나 씨 수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꼭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유병헌 일가의 청해진 수사는 이제 그 뿌리가 이제 세모라는 회사부터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예전에 뭐 이 스쿠알렌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또 다단계 세모 판매. 맞다, 유명했다. 네. 원래 나도 먹었어요. 맞아요. 세모 유람선 예. 심해상어. 네, 심해상어 이래갖고 굉장히 많이 팔고 맞아요.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났던 거예요. 탈세를 하고 또 이상한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부를 또 세력을 확장했는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0대 50이라고 크게 봐줄 수는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은 과적의 책임이라든가 이거는 그 청해진에 있고 그러나 국가는 사고가 났을 때 구해줘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안심하라 그러세요. 그 유섬나 씨한테 우리가 뭐 세월호 구지 못할 책임을 묻지는 않을 테니까 자기가 질 책임만 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모그룹이라든지 이쪽에서 했던 거 분명한 범죄 사실이 있고 이것들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자기는 그 부분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모든 책임을 자기들한테 밀어버리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유섬나 씨는 지금 횡령 배임죄입니다. 그렇죠, 배임. 뭐냐면은 이제 본인의 디자인 회사 가지고 있었는데 이른바 세모 그룹에서 일감을 몰아준 거예요. 배임 횡령 액수가 492억 원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디자인 회사 운영하면서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게 48억 원이다. 뭐 이것이 기본 제목입니다, 지금. 자, 48억이든 492억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검찰 입장은 어떻게 바뀌냐면 자, 배임 횡령은 사실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야. 그렇죠. 언론에서 가장 크게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면 당신이 청해진 해운에서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국정원 산하 조직인 것처럼 여러 차례 회의가 이루어졌고 침몰하는 당일에도 국정원 직원들과 전화를 주고받았으며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당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이제는 새롭게 조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국면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국면이 된 거죠, 이제는. 그런데 여기서 국정원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고 그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언론에서 나온 아니, 그런데 그건-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검증된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제 음모론 나오기 시작하면 뭐 국정원에서 일부러 침몰시켰다는 이야기가 아니 나오는데 일부러 침몰이 아니라 그건 참사 이전 3년 동안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이 12차례 이상의 모임을 하는 게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다음 침몰 당일 국정원과 청해진 직원이 7차례 통화를 합니다. 기획관리부장이 있어요. 청해진 해운에. 이 휴대폰에 12명의 국정원 직원 주소록이 나와요.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 국정원 직원이 카톡으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이 직원한테. 그럼 도대체 이 직원이 왜 국정원하고 이런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 문제가 국정원과의 관계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음모론 말고 음모론이 아니라니까요. 이유나 팩트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만 알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예단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제 와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국정원에 대한 조사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의구심이 있다면은 네. 그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해명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해명은 왜냐하면 돼야죠. 국정원 이름 자꾸 나오거든요. 그다음 자꾸 걸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관계가 어땠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좀 해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추징해야 되잖아요.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 추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푼도 추징 못한 지금 상태잖아. 멈춰 있는 과정에 구상권 청구 1,800억 청구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공중에 떠버렸어요. 모든 사업에 그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차남 유혁기예요. 어디 간 거예요? 지금 미국인가 해외 도피 중이라고 낭비했다고 말하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소식 없는 일체 몰라요. 장남 유대규는 2년 살고 나왔어요. 나왔죠, 이미. 근데 지금 제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유섬나와 차남 유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 키를 두 사람이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황교안 전 총리의 외압 의혹과 함께 세월호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재수사의 필요성과 그 범위에 대해서 외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처음에는 해경의 책임이 있는 거로 김기춘 실장의 업무 회의에서 기록이 나옵니다. 안종범 수첩에 참사의 두 번째 원인이 해경, 세 번째 원인이 이제 그 청해진. 그런데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할 때 이게 바뀌어요. 첫 번째 선장의 책임, 두 번째 청해진, 세 번째 해피야, 관피야 이렇게 바뀝니다. 해경이 사라져요. 관피하나 해피하는 퇴직한 해수부 관료들, 불법 부정한 행위를 해수부 출신 관료들이 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할 때는 해경이 사라집니다. 해경의 책임은 곧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끝까지 배상이라고 안 그랬죠? 배상은 정부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와중에 정부의 책임을 빼려고 하는 국가 권력의 공권력의 조직적인 이 방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제 무척 중대하게 쳐야 되는데 관리들이 잘못한 부분을 다루는 것은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애당초 형사소송법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형량이 쌉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국가 권력을 이용한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형량이 다소 적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도 보면요, 황교안이 아주 적법하게 해요. 황교안이 이 부분에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김진택 검찰총장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중에 혼자 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시하냐면 김주현 검찰국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 김주현 검찰국장은 밑에 있던 기획과장한테 하고 요 분들이 자기 라인에 있는 조은석 형사부장, 손영배 형사 이과장했고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검찰에다가 외압을 넣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두 개거든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는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변찬호 광주지검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하 직원들을 그렇게 통제 못하냐. 자, 요게 팩트로서 드러난 사실인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누가 제보했을까? 자, 요게 팩트로서 드러난 사실인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누가 제보했을까? 법무부 장관과 지검장하고 얘기한, 즉 검사장급의 차원에서의 대화예요. 상당히 고위층에서 이 제보가 나온 겁니다. 자, 황교안 총리는 자신이 판단했을까요? 저는 이걸 왜 재수사해야 되냐면 황교안 총리 뒤엔 누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기춘이 수석들의 업무 지시하는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참사의 원인을 규정을 해놓고 자 이때는 우병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병우는 이제 막 민정비서관이 됐죠. 그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됐는데 변찬우는 껄끄럽거든 선배고. 그런데 이제 김진모를 통해서 우병우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왔으니까 자기 선임으로 민정비서관을 했던 친구, 대학 동기동창, 김진모 부인까지도 대학 동기동창. 그래서 우병우가 여기서 관여해서 김진모를 통해서 변찬우에게 압력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누가 한두 명이 좀 이렇게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이 총동원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수사가 A서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황교안 그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이 법무장관 때 이 한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SNS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일단은 부인하고 저는 그런 사실 없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이 보도를 한 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까지 묻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세월호의 아픔에 있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해라. 조사를 자진해서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세월호를 좀 재조사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많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상당 부분 이제 진실들이 밝혀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들어갈 사람들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문제가 된 것도 기소를 하지 말라는데 결국 기소는 했잖아요. 그래서 처벌을 받기까지 했던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다음에 그 잘못을 안 저지르거든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책임을 안 진다라고 한다면 국가는 또다시 잘못을 저질러도 된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한다는 게 누구한테 보복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불행한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도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죠.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의 다른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무자비한 공권력이었기 때문에 이 공권력 하에서는 그래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뉘앙스예요. 뭔가 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헷갈렸습니다, 사실. 그 맥락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문제가 됐을 때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수원. 네. 김기춘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 떠먹겼다.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뭐냐. 솔직히 그때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모든 수사를 갖다 유병헌 쪽으로 돌려놔라. 초점을 갖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그 수사의 초점을 걸로 올려놓은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때 막 유병헌 잡기 막 이런 거 그렇잖아요. 했잖아요. 그때 막 거의 생중계를 하다시피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 그런 정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국정원과 지난 3년 동안 왜 12차례 회의를 했지? 이런 등등에 대한 해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측면은 그런데 여기서 국정원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고 그건 그러니까 아니 언론에서 나온 아니 그런데 그건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검증된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제 음모론 나오기 시작하면 뭐 국정원에서 일부러 침몰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부러 침몰이 아니라 참사 이전 3년 동안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이 12차례 이상의 모임을 하는 게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다음 침몰 당일 국정원과 청해진 직원이 7차례 통화를 합니다. 기획관리부장이 있어요. 청해진 해운에. 이 휴대폰에 12명의 국정원 직원 주소록이 나와요.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 국정원 직원이 카톡으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이 직원한테. 그럼 도대체 이 직원이 왜 국정원하고 이런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 문제가 국정원과의 관계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음모론 말고 음모론이 아니라니까요. 이유나 팩트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만 알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예단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제 와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국정원에 대한 조사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의구심이 있다면은 그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해명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해명은 왜냐면 되죠. 지난주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무려 3년 만에 압송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엽기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연기력이
정말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거의 대종상, 청룡상 다 석권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세월호 문제를 얘기할 때 막 눈물을 그렁그렁하게 하고 정말 목소리도 떨리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기자가 좀 자신한테 불리한 거를 질문을 하니까 눈빛이 그냥 돌변을 하면서 무서운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면서 횡령 같은 분들. 막 얘기를 하고요. 그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아픈 가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백윤 씨와 혜지 씨와는 연락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언제 말입니까? 정유라가 정말 이 아이돌 출신의 연기 좀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유선나 씨는 정말 연기의 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좀 무서웠어요. 이야기하는데 그 세모그룹이라든지 이쪽에서 했던 거 분명한 범죄 사실이 있고 이것들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자기는 그 부분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모든 책임을 자기들한테 밀어버리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유선납 씨는 지금 횡령 배임죄입니다. 그렇죠, 배임. 뭐냐면은 이제 본인의 디자인 회사 가지고 있었는데 이른바 세모 그룹에서 일감을 몰아준 거예요. 배임 횡령 액수가 492억 원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디자인 회사 운영하면서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게 48억 원이다. 뭐 이것이 기본 제목입니다, 지금. 자, 48억이든 492억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검찰 입장은 어떻게 바뀌냐면, 자, 배임 횡령은 사실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야. 그렇죠. 언론에서 가장 크게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면, 당신이 청해진 해운에서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국정원 산하 조직인 것처럼 여러 차례 회의가 이루어졌고, 침몰하는 당일에도 국정원 직원들과 전화를 주고받았으며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당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이제는 새롭게 조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국면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국면이 된 거죠. 이제 일부 노출시킨 일종의 3년 동안 준비된 연기를 했다. 자, 유섬나 씨는 그동안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송환을 거부해왔지만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과연 정부가 유섬나 씨 수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꼭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유병원 일가의 청해진 수사는 이제 그 뿌리가 이제 세모라는 회사부터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예전에 뭐 이 스쿠알렛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또 다단계 세모 판매. 스쿠알렛. 나 유명했다. 네, 다 원래 나도 먹었어요. 맞아요. 세모 유람선 예. 심해상어. 네, 심해상어 이래갖고 굉장히 많이 팔고 맞아요.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났던 거예요. 탈세를 하고 또 이상한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부를 또 세력을 확장했는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0대 50이라고 크게 봐줄 수는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은 과적의 책임이라든가 이거는 그 청해진에 있고 그러나 국가는 사고가 났을 때 구해줘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안심하라 그러세요. 그 유선나 씨한테 우리가 뭐 세월호 구조 못할 책임을 묻지는 않을 테니까. 자기가 질 책임만 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